안녕하세요. 산호라면 채널 진행자 정수미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변비와 장 건강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꼭 도움이 되실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나 무릎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장도 함께 늙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변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며칠 못 봐도 원래 그렇겠지, 물을 좀 덜 마셔서 그렇겠지,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겠지. 이렇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은 우리 몸 상태를 꽤 솔직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변을 보기 힘들어졌는지,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지, 변을 보고도 개운하지 않은지, 변이 지나치게 딱딱해졌는지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변비는 주 3회 미만의 배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힘을 지나치게 줘야 하거나 보고 나서도 남아있는 느낌이 들거나 항문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되는 것도 변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매일 화장실에 가도 변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횟수보다도 배변의 질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십니다. 나는 매일 가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작 속은 늘 불편하고 배에 힘을 많이 줘야 하고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다면 장 상태를 다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변비가 잘 생기는 이유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식사량이 줄고 치아가 불편해 섬유질 많은 음식을 피하게 되고 움직임이 적어지고 소변 때문에 물을 덜 마시고 복용약이 늘어나면서 장이 더 굼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 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은 점점 마르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못 봐도 다음날 해결됐는데 이제는 3일 나흘 지나도 속이 계속 답답하고 식사량까지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는 배뇨가 불편하거나 요실금이 걱정되어 일부러 물을 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외출할 때 불편해서 소변 새는 것이 걱정되어 아예 물컵을 멀리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이 움직이도록 돕는 기본 조건인데 수분이 모자라면 변은 점점 더 굳어지고 배변할 때 힘이 더 들어갑니다. 힘을 많이 주면 치질이 심해지거나 어지럽고 기운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여기서 가족이 꼭 같이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변을 잘 못 본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자세히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냥 배가 좀 불편하다고만 하시거나 입맛이 없다고만 하시거나 괜히 짜증이 늘어나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며칠째 시원하게 못 봤는지, 배가 자주 더부룩한지, 변 색깔이 달라졌는지, 예전보다 힘을 너무 많이 주는지 이런 걸 자녀분들이 편하게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건강은 참 신기해서 큰 병 이름보다 아주 작은 생활 변화에서 먼저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변비 자체가 오래됐다고 해서 곧바로 대장암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질병관리청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비와 함께 혈변이 보인다든지 갑자기 변이 가늘어졌다든지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난다든지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빈혈이나 피로감이 심해진다든지 하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배변 습관이 갑자기 바뀐 경우는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칩니다.
원래 변비가 있던 분과 최근 갑자기 변비가 생긴 분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내다가 두세 달 전부터 갑자기 배가 자꾸 부풀고 변이 가늘어지고 변을 보고도 남은 느낌이 심해졌다면 검사 시기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도 배변 습관 변화와 혈변, 복부 불편감, 체중 감소를 중요한 신호로 안내합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그렇다. 이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꼭 권해드리는 1분 점검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만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내가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는지, 변이 돌처럼 딱딱해졌는지, 배를 자주 만지게 될 만큼 더부룩한 날이 늘었는지, 배변 뒤에도 시원하지 않은지, 변색이 달라지거나 피가 비친 적은 없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밥양이 줄고 체중이 빠지는지, 이 중에서 여러 개가 겹친다면 그냥 참고 견디기보다 점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왜 생활습관 하나하나가 변비를 키우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부분에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핵심 팁도 말씀드릴 테니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비는 의외로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을 거의 안 드시고 식사를 건너뛰거나 죽이나 빵처럼 부드러운 것만 드시고 바로 소파에 오래 앉아 계시면 장은 깨어날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장은 음식이 들어오고 몸이 움직일 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이 반응 자체가 느려질 수 있으니 더 일부러 깨워주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조금 드시고 억지로 많은 양이 아니라도 식사를 거르지 않고 식사 후 잠깐이라도 집 안이나 복도를 걷는 습관이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식이섬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변비가 있으면 무조건 채소만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치아가 불편하거나 소화가 약한 분에게는 그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씹고 삼키기 편한 방식으로 섬유질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물도 너무 질기지 않게 조리하고 과일도 잘 맞는 종류를 적당히 드시고 콩, 고구마, 오트밀, 채소죽, 부드럽게 익힌 채소처럼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꾸준히 드시는 것이 낫습니다. 억지로 갑자기 확 늘리면 가슴만 차고 더 불편할 수 있으니 천천히 늘리셔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하면 운동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변비 관리에서 중요한 건 격한 운동이 아니라 규칙적인 움직임입니다. 집 안을 자주 걷는 것, 식사 후 10분 정도 움직이는 것,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무리 없이 반복하는 것, 이런 것만으로도 장 운동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거의 누워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은 장을 더 게으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허락한다면 가장 쉬운 움직임부터 쌓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만 자주 빠지는 것이 약 이야기입니다. 고령층은 여러 약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약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장연구학회 자료도 다양한 약물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해졌다면 무조건 변비약부터 찾기 전에 최근 복용약이 바뀌었는지, 철분제나 진통제, 특정 신경계 약이나 기타 처방약을 새로 시작했는지 의료진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은 절대로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되지만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변비약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고 끝까지 참으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자극성 약을 오래 의존해서 점점 더 없으면 못 보는 상태가 되었다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자기 판단으로 오래 끌기보다 내 상태에 맞는 방법을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가건강정보 포털도 생활습관 교정이 기본이지만 필요하면 약물 치료와 다른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지 말고 현재 어느 정도 힘든지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배변 습관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변이가 왔는데 미루는 습관이 반복되면 장과 직장이 신호를 덜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바쁘다고 귀찮다고 혹은 밖이라 불편하다고 참다 보면 나중에는 신호가 와도 시원하게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에 앉아보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장운동이 살아나는 시간이니 너무 오래 말고 잠깐 편안하게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는 10분 이상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며 오래 버티는 습관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분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모님께 요즘 화장실 잘 가세요? 이렇게만 물으면 대충 괜찮다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 변이 딱딱해지셨어요? 보고 나도 남아있는 느낌 있으세요? 피가 비치거나 변이 가늘어진 적은 없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훨씬 정확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민망해 하실까봐 아예 말을 꺼내지 않는 집이 많은데 장 건강은 부끄러워서 미루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식사량이 줄고 변비가 심해지면 사람이 점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속이 늘 더부룩하고 배변이 시원하지 않으면 외출도 줄고 밥맛도 떨어지고 기운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움직임은 더 줄고 장은 더 느려집니다. 결국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 문제를 넘어서 노년의 식사 활동 기분 수면까지 흔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생활 흐름을 다시 잡아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는 집에서 관리하고 언제는 병원을 꼭 가셔야 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막연한 불안 대신 분명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집에서 조절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오래전부터 비슷한 패턴의 변비가 있었고 최근 갑작스러운 악화는 아니며 혈변이나 체중 감소 같은 경고 신호가 없고 식사와 수분 움직임 배변 습관을 돌아볼 여지가 분명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물을 너무 한꺼번에 마시기보다 하루 동안 나누어 드시고 식사를 빼먹지 말고 몸에 맞는 섬유질을 천천히 늘리고 식사 후 조금 걷고 변이를 참지 않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완벽히 해결되지 않아도 방향이 맞으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에서 피가 보이거나 검은 변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배변 습관이 바뀌고 변이 가늘어졌다든지 계속 배가 아프고 팽만이 심하다든지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기운이 없다든지 빈혈 이야기를 들었거나 어지럽고 숨이 찬다든지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반복된다든지 하면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국가암정보센터 모두 이런 신호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혈변은 치질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선홍색 피가 조금 묻는 경우도 있고 검붉거나 검은 변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출혈이 많은 경우에는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에서 지켜보는 상황이 아니라 바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심한 복통과 함께 배가 심하게 불러오르고 구토가 나고 가스도 잘 안 나오고 며칠째 변도 못 보는데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장폐색 같은 응급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민간요법이나 참는 것으로 버틸 일이 아닙니다. 고령층은 탈수와 전신세약이 빨리 올 수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응급 증상은 판단이 애매해도 빨리 진료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단순한 변비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장암 위험이 오른다고 명확히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괜히 혼자 상상으로 암부터 떠올리며 불안해하시기보다 내 증상에 경고 신호가 있는지 차분히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서워서 검사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정확히 확인하면 괜한 걱정을 덜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더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실천하기 쉬운 핵심 팁 하나를 꼽자면 이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무리하지 않는 짧은 걷기와 잠깐의 배변 습관 만들기입니다. 거창한 건강법보다 이 간단한 흐름이 장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데 의외로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물 한 잔, 식사 거르지 않기, 식후 10분 움직이기, 화장실에서 오래 힘주지 않기. 이 네 가지를 며칠이 아니라 생활 리듬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건강식품보다 이 기본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변비를 말씀하시면 채소 좀 드세요. 이 한마디로 끝내지 마시고 식사량이 줄었는지, 물을 너무 안 드시는지, 걷는 시간이 줄었는지, 복용약이 바뀌었는지, 변 색이나 모양이 달라졌는지까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망한 주제라도 부드럽게 자주 물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 혼자 해결하려다 오래 끌수록 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고 개인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만성질환이 있거나 복용약이 많거나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반드시 진료를 통해 내 몸 상태에 맞는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특히 피가 보이거나 체중이 줄거나 심한 복통과 어지럼이 함께 있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변비는 참는 습관보다 살피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식욕이 줄고 체중이 빠질 때 어디까지가 노화이고 어디부터가 위험 신호인지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